원한이 얼마나 크면 회복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그 원한, 그 감정적 원한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성을 딴 건데 바로 지금 이 뉴스파이터가 진행되는 스튜디오 바로 옆 스튜디오에 와 있는 그 두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닭살, 막 오그라든 막 그런 저때 장면 보면 막 이렇게 백허그하면서 자연스럽게 막 이런 막 브로맨스 막 보여주고 했던 그 두 사람 사이가 지금 보세요. 어쩌다 정말 원한이 쌓인 관계가 됐을까요? 그런데 어제 연설회 시작할 때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이런 다짐을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싸우겠습니다.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최악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겁니다. 무도한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겠다는 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분열한 모습을 보일 시간이 없습니다. 자, 분열하지 말자, 내부에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오늘은 그래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완전 싸웠습니다. 완전 대박 사건 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격렬해질 기세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안 싸운다고 했었고 네. 당 선관위의 간곡한 요청도 있고 당 지지자들의 바람도 간곡했는데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오프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당권 전쟁에서 나올 법한 키워드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고의로 총선에 패배한 것 아니야? 사퇴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머나. 이거에 또 대응을 해서 노상방뇨하듯 오물만 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 같은 당권 전쟁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야말로 원색적인 표현도 나오고 지금 아주 비방, 중상 비방 뭐 그런 수준의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기억을 이 찬찬히 더듬어 보면 그제 첫 TV 토론회 때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만 싸웁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희룡 후보는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의논해야 될 부분과 의논했다가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과정이 흔히 말하는 지금 뭐 대통령실 이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한 뭐 5명 내외 많이 폐쇄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든 사람들, 갑툭튀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비례대표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천 명단과 비례대표 후순위, 그다음 비례대표 후순위 넣었다가 바깥에서 말이 나오고 잡음이 나니까 빼고 위원장님의 주변 인물들, 그다음 검찰 출신의 측근, 요 두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한동훈 후보를 돕는 장인어른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팀이 움직여가지고 뭐 개입을 했는지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 자, 지금 이 얘기가 뭐 여러분도 들으면 감 잡으신 거 아니에요? 지난 총선 때 뭔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관련해서 모종의 뭔가 일을 뭐 꾸몄다 등등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재형 교수님 분명히 야 이제 그만 싸웁시다 라고 했는데 다음 날 바로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토론회에서는 네. 본인이 아니어도 공격할 사람이 있잖아요. 아하. 2명이 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희룡 후보는. 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만 공격을 하는데 나머지 두 후보, 즉 윤상현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적절하게 잘 공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멋있는 모습을 보여도 돼요. 아하. 그러니까 토론회 때 본인이 나서서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이미 이제 문자 논란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 문자 논란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 두 사람이 공격하고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쫓아가는 3명의 입장에서 한 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까지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고 또 하나는 1차 경선에서 50%를 제지를 시켜야 돼요. 저지를 시켜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잖아요. 아하. 그러면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50%를 못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결선 가니까? 당연하죠. 그럼 결선에 가면 1대1로 대결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자기 환경이 펼쳐질 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누가 또 도움을 줘야 돼요? 나머지 두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가 표를 일정 부분 좀 나눠서 가져가 줘야 돼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일정 부분,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두 사람한테 좀 나눠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을 좀 띄워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본인이 나서가지고 1대1로 막 싸우게 되면 본인의 이미지도 안 좋아져요. 당내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진흙탕 싸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후보가 그걸 해주게 하고 본인은 뒤로 빠져서 조금 멋있는 모습 보이고 본인의 어떤 이점은 챙기고 네. 또 하나 두 사람의 어떤 전투력을 좀 올려줘서 네.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표를 일정 부분 두 사람이 분산해서 가져가게 만들어서 50%를 저지하는 전략. 네. 그 전략이 토론에서는 있었던 거고 토론은 토론이고 나와서 혼자 있을 때잖아요. 그때는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뭔가 지금 다각적인 전략을 지금 구사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한동훈 후보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무서워서 맡아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이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신나게 맡아도 하십니까? 하십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설사 주변이 다 반대한다 한들 그 사안의 당사자가 그것도 대통령 연구인 집권 여당의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 의사소통을 통해 사실은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그런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귀를 의심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대박 사건이죠. 허주현 변호사님, 총선을 일부러 졌다? 일부러 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든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이자 원주 소장파로 많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원희룡 후보께서 어쩌다가 이런 말씀까지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총선 당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얼마나 열심히 이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특히 원희룡 후보 본인도 지지 연설을 3번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보수층 지지자들 나아가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개인으로도 사실상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데뷔하는 첫 무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입지는 굉장히 탄탄대로였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이 총선을 고의로 패배시킬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엑스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해묵은 색깔 논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태가 아니고 뭐겠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부 싸움과 외부 싸움이 차이가 나는데 네. 외부 싸움보다 내부 싸움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나 많은 걸 해집다 보면 승리에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상처 가득한 승리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기게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수습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모든 후보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총선을 고의로 패배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물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발언일 텐데 그럼에도 한동훈 후보도 여기에 지지 않고 글쎄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재봉 교수님 네.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의 원희룡 후보가 이런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오물을 끼얹고 도망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또 하나는 다중인격이라는 표현. 다중인격. 이것도 아하. 상당히 좀 상대방이 들으면 불쾌하게 그렇죠. 느껴지죠. 인격적으로 상당히 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러 총선을 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대응 방식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총선을 정하고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제가 잘 설명하면 저는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또 격정적으로 또는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저런 단어를 사용하는 건 본인한테 마이너스예요. 지금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1등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반응이 오더라도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는 문제인 것인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좀 다중인격이나 오물을 껴안고 도망을 간다거나 이런 표현을 쓰면 네.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체말로 그런 거 아니야. 아유 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한테 그런 느낌이 된다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대응을 원희룡 후보는 당연히 쫓아오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본인이 1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러면 좀 더 품격 있게 또는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고 네. 저는 그러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 아니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하.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두 후보는 언론 앞에서 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안진영 기자님, 근데 두 후보가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에서만 싸우는 으르렁대는 게 아니라 SNS상으로도 치열하게 지금 맞붙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한 후보가 구태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구태 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네. 한 후보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또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 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 한다. 네. 그런데 사사건건 고소고발과 정정보도 반박문을 내고 급기야 장관직까지 걸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고요. 더 나아가 사천 의혹, 사설 여론 조성팀 의혹, 그리고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시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야, 저 세 가지 사안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당대표 후보에서 사퇴하시겠냐라고 지금 상당히 몰아세운 거예요. 근데 왜 이 순간에 사퇴란 단어를 꺼내들었을까요? 혹시 뭐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이 발언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 청담동 룸사롱, 그러니까 뭐 청담동 첼리스트랑 똑같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아예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즉시 후보 사퇴합니다. 거짓말이면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 뭔 소리예요? 이렇게만 얘기해놓고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다? 나중에 언제요?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나면요?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전형적인 구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퇴는 사퇴로 맞불을 놓은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앞서 지금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의혹을 제기한 이 원희룡 후보의 SNS 내용에 한동훈 후보 이거 혹시 아직까지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SNS에 SNS로 응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원희룡 후보의 계속된 거짓 마타도어에 답한다. 그러니까 앞서서 세 가지 의혹을 제시했잖아요. 네. 사천 의혹, 뭐 댓글팀, 그리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진짜가 있다면 사퇴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축을 하고 이어서 이제 좀 길게 글을 남겼는데요.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 개입했다는 거짓 마타도어를 해놓고 지난번 TV조선 그 토론회에서는 선관위의 핑계를 대면서 앞으로는 더 안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성도 사과도 거부했다라고 원희룡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원희룡 후보는 다시 말을 바꾸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거짓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드디어 이 키워드가 나옵니다. 뭔데요? 마치 노상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구태 정치, 내가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앞서도 이 기자들 앞에서 했던 발언 중에는 오물 뿌리고 가는 듯한 구태 정치라고는 표현했는데 지금 SNS상에서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노상방뇨.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상방뇨라는 표현을 굳이 넣었어요.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이 단어를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 측이 정말 작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1994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때 원희룡 후보가 사법연수원생 시절이었습니다. 어허. 그때 기사가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때 원희룡 사법연수원생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만류하는 가게 주인을 폭행하고 파출소로 연행이 됐는데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다라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기소유예로 이제 그렇게 마무리된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사실 지방선거라든지 과거에 원희룡 후보가 후보로 뛰어들어서 여러 싸움이 굉장히 격렬해질 때 꼭 나오는 단어가 노상방뇨인데 그래요? 이번에도 당권 전쟁에서도 이 키워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허. 물론 원희룡 후보는요. 이거 그러면 이거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원희룡 후보는 그러면? 물론 때마다 달랐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인정한다. 지금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그런데요. 이 노상방뇨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는 앞서서 네. 노상방뇨를 하지 않았는데 가게 주인이 오해를 한 거였고 자신은 말싸움이나 뭐 몸싸움에 가담하지 않았고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해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아하. 야, 요 얘기를 이제 듣고 보니까 지금 최명희 의원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특히 이제 야당의 공세 같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 같은 거 보면 그 야당 의원의 과거에 있었던 같은 거 이른바 약점 같은 거, 꼬투리 같은 거 잡아서 확 공격하는 이런 걸 잘하잖아. 근데 이런 게 굳이 따져보면 또 이준석 의원과 좀 닮은 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일단 머리가 좋은 분들은 잘 안 잊어먹어요. 아하. 남들의 잘못된 것도 잘 안 잊어먹고 네. 남들의 좋은 것도 잘 안 잊어먹어야 되는데 비율이 다른 것 같아요. 아하. 어떤 분은 남들이 굉장히 잘했던 거는 빨리 많이 기억하지 않는 대신 남들의 실수를 유난히 잘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게 내가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대처해야 되거든요. 분노로 대처하거나 조롱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러나 분노로 대처하게 되는 거를 이제 그게 본인이 두렵던 아니면 상대방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그거를 유머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나 그게 유머가 될지 조롱이 될지는 당사자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고 네. 매번은 그게 조롱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가벼움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이기는 것 같고 왠지 옆에서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도 듣겠지만 이미지는 무수히 많은 순간이 쌓아져 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들을 잊어먹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나가면은 냄새가 났듯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매번 요번까지만 이럴 거야. 요번까지만 이럴 거야.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면 이런 모습을 안 보일 거야 라고 매번 다짐하시겠지만 그게 어느 일순간에 모습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는 무거움을 갖추셔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마치 지금 쏟아냈던 말들이 이 4명의 후보에게 나중에 언젠간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4사람이에요. 그런데 언론들이 거의 죄다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의 싸움만 부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두 후보가 입이 대빨 나왔을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구태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줄 세우기, 줄 서기가 이렇게 극에 달한 전당대회를 처음 봤고요.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두 분 다 양쪽 후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쪽 후보 모두 좀 중단해 주었으면 하는. 있잖아요. 제가 다 줄 세워왔어. 줄도 서왔어. 정말로 허망한 짓이. 지금 줄 서는 건 아주 허망한 짓이. 모르고 저러고 있어.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토론, MBN 초청 토론회를 앞둔 4명의 후보, 바로 뉴스파이터가 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 스튜디오, 옆에 스튜디오에 지금 와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미리 이 준비한 자료도 읽어보고 지금 분주하게 있을 텐데, 자, 최재문 교수님께서 그 4명의 후보에게 안수기도는 해주실 수 없으실 테고, 한번 이 4명 후보에게 조언 하나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고요. 네. 국민들에게 민생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시겠다는 분들이니까 물론 서로 이기기 위해서 약점들을 공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말 4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집권 여당을 잘 이끌어가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보여줄까,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누구와 누가 가깝고 누구와 누가 멀고 이런 문제가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혀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정책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정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좀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정말 이번 토론회는 4사람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토론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문 제목이 꼬집은 그 제목이 좀 떠오르네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꼬집는 내용인데요. 비전은 안 보이고 문자만 남았다. 이런 제목이 지금 떠오르는데, 지금 뉴스파이터가 끝나면 MBN TV 토론이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MBN 채널 고정해 주시면 과연 오늘 어떤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